느린 공부 한발짝 학습 연구소 나 튜터 공방. 사람들이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운 글자라고 하죠. 그 이유가 한글은 자음, 모음 하나하나 한 가지 소리로 배우고 나면 어떤 글자든 모두 그 소리를 모아 읽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음에는 그, 느, 드, 르, 무, 브, 스, 으, 즈, 츠, 크, 트, 프, 흐 소리가 있고, 모음에는 아, 어, 오, 우, 으, 이, 야, 여, 요, 유 소리가 있고, 받침에는 윽, 은, 읍, 을, 읍, 소리가 있어서 글자에 있는 대로 자음, 모음, 받침 소리를 모아서 읽어주면 되니까 어떤 글자라도 같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어서 한글을 공부할 때는 정말 쉽게 느껴질 수 있답니다. 강이라는 글자는 글자에 있는 그, 아, 세 가지 소리를 합쳐서 강이라고 읽으면 되고, 숲이라는 글자는 글자에 있는 스, 우, 읍 세 가지 소리를 합쳐서 숲이라고 읽으면 되죠. 받침 소리에 대한 내용은 받침 소리 영상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한글의 모든 글자들은 이렇게 소리만 알면 읽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도 한글은 짧은 시간에 쉽게 배울 수 있고 아주 읽기 쉬운 글자라고 이야기한대요. 하지만 의외로 한국어는 가장 배우기 어려운 말이라고 한다는데요. 특히 말과 글자를 동시에 같이 배워야 하는 외국인은 한국어로 말을 하려고 할 때나 한국말을 글로 쓰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규칙이 적용되는 발음 때문에 글자와 발음이 다른 경우가 워낙 많아서 한글을 다 배우고 난 후에도 맞춤법이나 문장 읽기를 추가로 더 배워야 하다 보니 이미 말을 알고 있는 상태로 국어를 배우는 우리나라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 문장이 있다고 할 때 한글을 처음 배워서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읽을 때는 아, 침, 에, 일, 어, 나, 면, 물, 을, 마, 셔, 요 하고 한글의 정해진 소리대로 읽으면 되니까 한글 자음, 모음, 받침을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어로 이 문장을 읽거나 말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셔요 라고 말해야 하죠. 글자는 분명히 아, 침, 에 이지만 연결해서 아침에 라고 말을 하고 글자는 분명히 물, 을 인데도 물을 이라고 발음을 연결해서 말해요. 이렇게 한국어에는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내어 읽을 때와 문장으로 읽거나 말할 때에 달라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말소리와 다르게 글로 써야 해서 어렵고 외국인들은 글로 써 있는 것과 다르게 발음하면서 말해야 해서 어려운 한국인에게도 외국인에게도 모두 쉽지 않은 언어가 바로 한국어랍니다. 그래서 한글은 아주 쉽지만 한국어는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할 때 한국어의 특징을 알고 배우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훨씬 더 쉽게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답니다. 바로 한국어 맞춤법의 기본 방향. 글자로 쓸 때는 가능한 원래 있는 말, 원래 있던 글자 그대로 쓴다. 말로 할 때는 최대한 편안하고 쉽게 발음할 수 있도록 말한다. 특히 다음 첫 글자가 이응이면 받침을 넘겨서 부드럽고 편안하게 말한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한국어를 훨씬 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말과 받침 글자 뒤에 붙여 쓰는 말 은이 있다면 물과 은을 붙여서 말로 하거나 읽을 때는 입에 힘이 덜 들어가도록 받침 리을을
이응이 있는 곳으로 넘겨서 물은 이라고 부드럽게 말하고, 글로 쓸 때는 물이라는 원래 말과 받침 글자 뒤에 쓰는 은이라는 원래 말을 원래 모양 그대로 물은이라고 써주는 거죠. 글자로 쓸 때는 원래 말 그대로, 말로 하거나 읽을 때는 발음하기 편하게. 이 두 특징을 잘 기억해두면 한국어 맞춤법 공부할 때 정말 유용하답니다. 자,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논란이 되고 있는 깻잎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어느 정도 한국말을 잘하는 수준이 된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실수하고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낱말이 바로 깻잎인데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잘하는 샘 해밍턴, 파비앙, 그리고 유튜버 데이브도 깻잎을 말할 때 실수했었다고 얘기하는 걸 봐도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깻잎은 왜 받침이 이응으로 넘어가서 깨십이 되지 않고 뜬금없이 깻잎이라고 말해야 하는 건지 이제부터 알아볼게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튜터도 국어학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해 놓은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한국어가 모국어인 토종 한국인인 나튜터도 무슨 소린지 알아듣기 힘든 설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나튜터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과정도 듣고 있는 나름 전공자라고 할 수 있는데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국어의 기본 방향을 적용해서 한국인도 외국인도 모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으로 깻잎은 깨십이 아니라 깻잎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볼게요. 누군가는 제 설명이 엉터리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나튜터가 이해한 내용이니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깻잎에서 생뚱맞게 잎이 나온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풀이나 나무에서 나오는 초록초록한 그 부분을 우리가 한국어로 잎이라고 쓰고 말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잎이 처음부터 잎이 아니었답니다. 역사로 보면 불과 얼마 전이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까지도 잎이 아니라 잎으로 쓰였던 말이죠. 중세국어에서도 근대국어까지도 계속 이 말은 잎이었어요. 그러다가 근대국어 시기에 우리말에 누음법칙이라는 규칙이 생기면서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잎을 잎으로 바꾸게 되었답니다. 맨 앞에 쓰이거나 홀로 쓰일 때 발음을 더 편하게 하려고 잎으로 고쳐 쓰게 된 거죠. 말로 하거나 읽을 때 더 편안하고 쉽게 발음한다라는 한국어 맞춤법의 방향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잎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잎이라고 소리내는 게 훨씬 더 쉽고 편안하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잎이라는 원래 말을 쓰지 않고 잎을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을 하다 보면 다른 말에 붙여서 말할 때는 잎보다는 잎으로 소리내는 것이 더 편해서 여전히 본래 발음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는 잎으로 쓰고 있지만 다른 말 뒤에 붙어 있을 때는 좀 더 발음하기 편한 본래 발음인 잎으로 말하게 되고 잎으로 소리내다 보니 연음어가 되지 않아서 그대로 잎이라고 말해진답니다. 이것이 바로 시옷 받침이 잎의 이응 자리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예요. 바로 한국어 맞춤법의 방향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글쓰기는 원래 글자 그대로, 발음은 더 쉽고 편하게. 이렇게 알고 보니 잎이 영 생뚱맞게 등장한 건 아니죠? 자, 그럼 이제 깻잎에서 시옷 받침이 넘어가지 않는 이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깻잎의 발음은 깻잎이 되었어요. 이젠 받침 있는 글자 읽기에서 배운 받침 소리로 발음을 한번 정리할게요. 깻의 시옷 받침은 대표 받침 디귿의 받침 가족이었죠. 그래서 읒 소리가 나요. 잎의 피읍 받침도 대표 받침 비읍의 받침 가족이에요. 그래서 읍 소리가 나죠.
이렇게 정리해보면 깻잎이 아니라 발음으로는 깻잎이 된답니다. 그럼 천천히 깻잎이라고 말해볼까요? 깻잎. 발음이 쉽고 편안한가요? 왠지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혀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도 들어요. 그럼 이번에는 깻잎을 여러 번 말해보면서 발음이 편안하게 잘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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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여러 번 계속 깻잎을 말해보니 저도 모르게 자꾸만 깻잎으로 소리가 바뀌려고 하네요. 나튜터만 그런 건가요? 혹시 지금 깻잎을 여러 번 말해보고 있는 분들도 자꾸만 깻잎으로 소리가 바뀌려고 하고 있나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혹시 잘못 발음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한국어를 아주 잘 발음해서 그런 거랍니다. 이것은 한국어가 가진 본연의 특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한국어는 말로 하거나 읽을 때 더 쉽고 더 편안하게 발음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인 언어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받침을 이응이 있는 곳으로 넘겨서 말하는 연응화도 맨 앞에 자음 니은이나 리을로 시작하는 말을 이응으로 바꾸는 두음 법칙도 그리고 지금처럼 저절로 같은 소리로 닮아가서 발음이 되는 것도 모두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발음하는 것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죠. 그래서 깻의 으 소리와 닙의 느 소리는 발음상으로 많이 다른 소리라서 말하기가 어렵다 보니 한쪽이 같은 소리로 슬쩍 변하면서 발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저절로 발음이 바뀌게 되고 실제로 말하거나 읽을 때 같은 소리로 발음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깻잎이 자꾸 말하다 보면 좀 더 발음하기 쉬운 깻잎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결론까지 왔네요. 깻잎. 원래는 잎이었던 말을 잎으로 고쳐 쓰고 있지만 다른 말 뒤에 붙여서 쓸 때는 잎의 발음이 여전히 편해요. 그래서 잎이라고 원래 발음대로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시옷 받침이 넘어가지 않고 잎으로 말해요. 시옷 받침 소리는 읒, 피읍 받침 소리는 읍이에요. 그래서 깻잎, 깻잎, 깻잎. 발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서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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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 계속 말해보면 저절로 읒이 은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많은 다른 소리를 이어서 말해야 해서 불편할 때는 더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비슷한 소리로 바뀌면서 말해지고 이건 한국어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렇게 되는 과정으로 깻잎은 깨씹이 되지 않고 깻잎 어때요? 잘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깻잎이라는 논란이 많은 낱말로 한국어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말할 때와 글로 쓰는 것이 달라서 많이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글로 쓸 때는 헷갈리지 않게 원래 낱말을 그대로 쓰고 말로 할 때는 발음하기 부드럽고 편안하게 소리낸다는 한국어의 이런 특징이 나튜터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인답니다. 그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잎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잎은 예전에 잎으로 쓰던 말을 바꾼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잎으로 말할 수도 있고 잎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 규칙만 알면 잎이 들어있는 많은 말들을 아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어떤 때에는 잎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에는 잎이라고 말하는지 구별해 볼까요? 다음 낱말들을 읽어보면서 잎으로 말하는 것이 더 편안한지 닙으로 말하는 것이 더 편안한지 느껴보세요. 이번 낱말들도 읽어보면서 잎으로 말하는 것이 더 편안한지 닙으로 말하는 것이 더 편안한지 느껴보세요.
두 경우에 더 쉽고 편안하게 말해지는 소리가 다른 것을 느끼셨나요? 맞아요. 첫 번째 낱말들처럼 잎이 하나의 낱말 안에서 앞에 있는 말 뒤에 붙어 쓰인 경우에는 앞소리와 연결이 되면서 닙으로 말하는 게 훨씬 편하죠. 하지만 두 번째처럼 식물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식물 이름과 같이 띄어져서 쓰이는 경우에는 닙보다는 잎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봐요. 나뭇잎, 감잎, 은행잎, 단풍잎, 꽃잎, 연잎, 고춧잎, 찻잎, 배춧잎, 오동잎, 떡잎, 봇잎, 깻잎, 미모사잎, 민들레잎, 상추잎. 이제 잎이 들어있는 여러 낱말들을 훨씬 더 잘 말할 수 있겠죠? 이때도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닙이 편해도 입이 편해도 글자로 쓸 때는 원래 글자 그대로 모두 잎을 써준다는 것. 아주 매력이 넘치는 한국어의 맞춤법 특징도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